네, 이렇게 김진호 기자를 통해서 동부전선, 특히나 바흐무트 상황을 먼저 보셨는데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 불안마저 일상의 일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1년 전후로 우크라이나에서 취재를 이어온 김승환, 송재인 기자와 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에서 이제 중계차 화상 연결을 통해서 저에게 소식을 전했었는데, YTN 취재진이 키우 현지를 취재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살면서 가장 오래 차를 타봤던 것 같은데 비행 시간을 빼고도 들어갈 때 12시간, 나올 때 16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동했던 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2배가 넘네요. 예,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도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인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갈 때 그 국경 구역이 한 제 기억으로는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5시간 반 정도 대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저희를 계속 잡아두고 또 차 안에도 한 3번 정도 점검하고 그래서 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점검하고 그냥 감시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씩 걸린 거예요? 네, 저희가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권도 보고 차 안에도 한 3번 정도 점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 보면 동부전선이 좀 교전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키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치열한 교전은 없는 상황인데 한국 기자들은 왜 그 동부전선이나 전선 취재까지는 가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우선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고요. 저희도 미리 서류 신청을 해서 외교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고 겨우 진입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네, 진입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지에서 임시나마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지역도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교전 전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보시다시피 동남부 지역인데 멀리 떨어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서부 지역만 지금 임시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쉽게나마 상징성을 지닌 수도에서 전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네, 지도를 봐도 확인이 됩니다만은 최전선과는 거리가 있지만 수도 키이우 역시 전쟁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저는 한마디로 불안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통금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밤 10시부터 현재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우크라이나 현재는 지금 통금 지역이라서 아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루에 한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 이렇게 공습 경보가 울리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좀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현지 시민들은 이거 다 울릴 때마다 대피소에 가면 일상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공습 경보마저 일상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습이 울려서 대피소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송 기자가 직접 가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22일 오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키이우 시내는 우선 거의 모든 건물에 지하 대피소를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저희도 취재진도 이제 호텔에서 대기를 하다가 취재를 하러 나가던 중 공습 경보가 갑자기 울리면서 호텔 지하 공간으로 대피소로 가봤는데요. 지하 창고와 직원 휴게실까지 여러 차례를 거쳐서 엄청 깊숙한 지하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시다시피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공습경보는 사실 울리는 건 2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해제 경보,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지가 뜨기까지는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대피소에 머물러야 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의자와 담요도 저렇게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호텔 직원이 와서 음식을 간단하게 좀 조식과 가깝게 차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처럼 보여서 그 부분이 또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YTN 취재진이 취재해온 화면도 그렇고 외신 화면을 봐도 그렇고 시민 생활뿐만 아니라 도시의 풍경 자체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처참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안전한 지역도 있기는 했는데 좀 차이를 보면은 원래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그러니까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군인들 모습이 있으면서 이렇게 참전 의지를 다지는 그런 광고판을 많이 볼 수도 있었고요. 사실 시내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기는 원래 쉽지 않은데 거기는 이렇게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고 원래 시가전을 할 때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모래 주머니에 있었고 또 이렇게 총을 든 군인들이 이렇게 시내 곳곳에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아 완전한 일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서 뭐 김수환 기자 불안도 일상인 그런 생활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 표정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다녀와서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해 6월 YTN 취재진이 갔을 때와 가장 달랐던 모습은 아무래도 모든 가게 문이 대부분 열고 있었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비록 영업은 잘 안 되긴 하지만 가게 문은 대부분 열려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동할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이 큰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직원들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일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한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일례로는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번화가 쪽으로 갔었는데 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홍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리 비보잉을 하거나 버스킹을 하면서 거리 공연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불안과 슬픔이 깊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활기 넘치는 풍경도 보면서 이 전쟁 속 삶을 한마디로 좀 규정하긴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 속 삶. 물론 취재를 하기 위해 현장에 특파돼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전쟁이 우리가 낯선다 보니 현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어떤 감회도 남다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시민들을 만났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시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처음에 취재했던 간이주택에 있던 아이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위성도시인 이르핀에 사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 루트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집이 다 파괴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살지 못하고 이제 간이주택에 사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10대 소녀 2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그 화장을 하더라고요. 눈화장을 잘 보이려고. 여느 10대 예. 소녀처럼. 연희 10대 소녀처럼 별로 다르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의 현실이 비현실적인 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가족과 이렇게 일상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지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 송 기자는 혹시 인상적이었던 모습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면서 실시간 전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징성 있는 수도 키이우로 가는 만큼 현대 2023년의 전쟁 속에 사는 삶은 어떨까 좀 일상적인 모습이 가장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 현지에 가기 전부터 섭외에 좀 공을 들였던 게 대학 취재를 하고 싶다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대학이 좀 기억에 남는데 가보니까 물론 뭐 비대면이긴 하지만 강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교수님이 한 말 또 학생이 한 말 이렇게 각각 좀 기억에 남는데 예. 교수님은 교육이 무너지는 게 또 다른 의미의 패전이다. 교육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관련해서 한 대학생은 전쟁이 끝나면 뭐부터 하고 싶냐, 뭐 연구가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단은 많이 울 것 같고 아무래도 대학생이면 20대 초반 어리잖아요. 국내 여행을 아직 많이 못 해봐서 우크라이나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청년들이 얼른 가족과 함께 새해 소망도 빌고 여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 아까 국경 통과도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취재라든지 특히나 인터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는 한국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이 주택을 가든 아니면 병원을 가든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도한다는 거에 자체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알리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일단 평화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또 전쟁에서 자신들이 꼭 이길 거다 이런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줬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정에서 좀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는 다행히 없었고요. 우선 취재 과정에서는 좀 제약이 있긴 했던 게 예. 전쟁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당국도 좀 취재에 민감한 면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안상의 이유라던가.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대표적인 대피소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위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취재에 제한이 됐던 적도 있었고 또 일주일가량 현지 취재를 기간을 이제 이어가던 중에 저희가 간 게 침공 1년 전후를 맞춰서 간 건데 사실 실제로 침공 1년 당일에는 별다른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취재 후반부 그러니까 26일쯤부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돼서 키이우 시내로
시내에 가깝게 이제 러시아의 드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습 경보도 울렸고요. 이때가 아마 밤에 울려서 새벽 4시 반 정도에 해제가 됐으니까 5시간 동안 저희가 있던 기간에는 가장 길게 유지되면서 네. 실시간으로 SNS로 그 소식을 보고 있는 게 뭐가 다가오고 있고 뭐를 요격했다 소식을 보고 있는 게 불안감을 좀 키운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송 기자가 대학 현장에서 만난 학생이 전쟁 끝나면 많이 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신적인 피로도 혹은 트라우마도 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키이우 부시장과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전쟁이 난 이후 바르셀로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불꽃 축제가 한창이었는데 네. 그 소리가 폭격 소리랑 비슷해서 자기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현지 코디 저희 함께 일하는 현지 코디도 네. 처음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남자친구가 오늘 전쟁 났어라고 말해주고 나서 화를 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쟁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뭐 지원 의사가 있다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실제로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병원이든 혹은 정부든 가장 시급한 걸로는 이제 부상자들을 위한 재활기구 또 치료 장비들을 꼽았습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주면서까지 말을 해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네. 우선 현지 상황은 한꺼번에 이제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 수요는 이제 많은데 재활기구나 치료 장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 비용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예. 그거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준 기계들을 보면 이제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네. 뭐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이렇게 지지는 기계라든지 혹은 간이나 조직을 절제할 때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 장비까지 소개를 해줬는데, 자, 불안의 일상화, 침공 1년을 취재한 송재인 또 김승환 기자로부터 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